네, 보겠습니다. 사회 초 지역사회 규정에 등장 배경을 볼 수 없는 것이라는 문제네요.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규정 19번째 시간인가요? 네, 19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회 초에 대한 설명 등장해 볼 수 없는 것은 규정 시에 증가에 따른 비용의 감소를 위함.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보호관찰하고 사회봉사하고 수강명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는 3천만 원인데 우리가 보호관찰을 한서 500만 원이니까 6분의 1 정도 가격이 든다. 낙인을 줄일 수 있죠. 왜? 감옥 갔다 오면 낙인 되잖아요. 교도소의 과밀화를 해소해서 교도관의 사기에서 좀 많이 빠져나가니까 교도관들은 일이 줄어드니까 좀 편하겠죠.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 예방에 힘쓴 물리적 환경 개선은 지역사회 규정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물리적 환경은요. 이제 일반 예방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쪽이 일반 예방인데 지역사회 규정은 범죄인을 갖다가 특별 예방 쪽을 가는 거거든요. 범죄인이 교화 개선되도록. 그래서 교정이라는 단어가 들었잖아요. 교정. 교정은 교화 개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인에 대해서 하는데 물리적 환경 개선은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CCTV 설치하는 거거든요. 답은 그래서 4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이제 지역사회라는 단어 키워드죠. 사회 내 처우제도에 대한 해석을 옳지 않은 것은 2번. 지역사회 자원이 동원됨으로써 교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제 우리가 사회봉사나 수학명령 같은 거 할 때 지역사회 자원들이 도움의 역할을 하거든요. 참여의식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이들이라는 건 뭐예요? 지역사회의 어떤 범죄 예방가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2번 수용소에 제한된 자원과는 달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자원을 쉽게 발굴해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지역사회에 훌륭한 사람들이 도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범죄인이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월급 타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개인의 사회적 관계, 즉 인과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감옥 안 가니까. 전자감시 제도의 경우 치호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용이하다.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감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자발찌를 채우는 경우도 있고 안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죠. 누구는 전자감시를 채우고 누구는 감옥에 가고 이게 이제 인종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어떤 가정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는 질문이 있어요. 자, 지역사회 규정의 장점을 기술한 것입니다. 어떤 게 지역사회 규정의 장점이냐? 옳지 않은 것. 새로운 사회 통제 전략으로 형사의 확대 효과를 가져온다. 이건 틀린 답이에요. 확대 효과 되게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형사의 확대라는 건 뭐냐면 불필요하게 그냥 벌금 내고 집에 가야 될 애들을 갖다가 불필요하게 보호 관찰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이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교정시의 수용에 일반적으로 비용과 재정 부담이 감소되고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에게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막고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보다 인도주의적 휴머니즘이죠. 잘해주는 거니까 감옥 안 가니까 대상자에게 가족, 지역사회, 집단 등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지 지역사회 재통합 가능성을 높여줄 수가 있대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4번 질문. 지역사회 규정에 대한 성을 옳지 않은 것은 범죄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처우, 지역사회 규정이 보호관찰이잖아요. 사회복지의 긍정적 효과 그리고 교정 경비의 절감과 재소자 관리상의 이익, 돈이 덜 든다는 걸 요청해서 대두되었다. 통상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처해진 알코올 중독자, 마약 사용자, 경범죄자 등에 대해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 명령 같은 거 해가지고 보호관찰 치료 명령 같은 거 해고 병원에서 이제 교도소 왔다 갔다 하고 통원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범죄자의 가족, 지역사회, 집단 등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재통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재통합. 예. 그 다음에 사회 내 재범자들을 감시하고 지도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과 보호에 기여하고 거기까지는 맞죠. 사법통쟁의 축소라는 건 아니고 확대라죠. 확대라는 단점이 있어요. 예. 같은 말이에요. 항상 시험에 나오는 패턴 문제니까 기억해 보시도록 합니다. 예.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다이버전, 전환입니다. 공식적 절차 이탈하는 걸 전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집행유예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고유예 같은 걸 얘기합니다. 기소유예, 형벌유예, 사회통제만의 축소를 가져온다. 확대죠, 확대. 불필요한 확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은 1번. 공식적인 절차에 비해서 형사사법비용이 절감하죠. 예, 집행유예하면 실형보다는 돈이 덜 드니까 업무 경감으로 해서 형사법제도의 능률성과 신축성이라는 건 중요한 범죄만 집중적으로 하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안 하게 되는 거죠. 범죄로 인한 낙인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2차적 일탈을 예방에 긍정적이 나갔습니다. 자,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고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규정의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원조,
도울 수 있죠. 이제 도울 수 있어요. 이제 갱생보호 같은 거 하면서 도울 수 있고요. 지역사회 융합을 통한 재통합, 사회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용서를 구할 수가 있고요. 낙인 문제를 해서 전환제도, 집행유예 가능하죠. 이제 선별적 무력화는 이거는 지역사회 규정과 관련이 없고요. 이거는 정의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건 지역사회 규정이나 선별적 무력화 시설처입니다. 시설처. 교도소에서 들어가서 하는 거죠. 교도소. 감옥에 가서 하는 거니까. 중요범죄자를 집중적으로 가두는 거니까. 중간처우에 대한 소송을 옳지 않은 거. 중간처우가 뭐냐면 교도소의 안에 들어가는 것들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사회 적응성을 높이게 한 것으로서 우리가 밀양 희망센터라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천안 개방교도소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소하기 전에 준비를 돕는 거죠. 자, 중간처우란 출소기를 임박한 수용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란 출소 전 준비제도로 많이 활용되는데 중간처우 제도의 기원은 1854년 아일랜드 감옥의 크로포턴 이 설치한 중간교도소라고 해서 목장 같은 데 가면서 잠깐 여기 이제 그 일을 하고 사회적 훈련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3번 우리나라에서는 사법형 외부통 문제 아니죠. 우리는 행정 외부통 문제죠. 규제도 가석방 예전에 사회적 훈련 등의 중간처우가 실시되고 있다. 행정형이죠. 그래서 사법형은 미국에서 하는 거고요. 중간처우 제도는 시설 내 중간처우와 사회 내 중간처우가 있는데 시설 내 중간처우는 안양 소망의 집같이 교도소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요. 사회 내 중간처우는 밀양 희망센터 같은 걸 말합니다. 사회 내 중간처우인데 중간처우의 집이 있고요. 석방전 지도센터가 있고 이런 것들은 사회 내에 있어요. 시설이 교도소 바깥에 별도로 나와 있다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형의 집행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 의상 중간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중간처우의 대상자의 선별 절차는 이거는 그냥 뭐예요? 선발 절차는 법무부 장관이 정합니다. 틀렸어요. 법장이 전국적으로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1번.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처우 대상자의 전담교정소에 수용되어 그 특성에 알맞은 처우를 받되 전담교정이 부족하는 걸 부당한 사유일 때는 예외할 수 있다. 형기 2년 이상의 범죄 횟수가 2년 이상 1회이고 중간처우를 받은 날부터 가석방기가 형기 종료일까지 3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에서 이 3개월은 빠지셔야 돼요. 이거 삭제하시고 지역사회 설치는 개방해서 수용할 수 있다. 밀양에 살 수 있는 1년 6개월 미만이라 했죠. 이것만 기억합니다. 3개월은 빼십시오. 네, 삭제하시고 위스프린트 정리해 드릴게요. 효당은 교도 작업이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기를 탁월하고 작업 성질 우수한 중간 처우 대상자에서 일을 2시간 개인 작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사회 내 처우로만 바르게 짝지어지고 사회 내 처우랑 사회적 처우가 있잖아요. 기후는 사회적 처우죠. 사회봉사는 사회 내 처우. 병영훈련은 뭡니까? 군대훈련은 사회적 처우입니다. 병영훈련 바깥에 나오니까 사회 내 처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말구금은 뭐예요? 사회적 처우고요. 단기보호관찰은 사회 내 처우죠. 외부 통고는 뭐예요? 사회적 처우입니다. 교도소. 그러니까 가택구금은 어떻게 죠? 사회 내 처우죠. 사회견학은 사회적 처우입니다. 집중보호관찰은 보호관찰을 같이 하니까 사회 내 처우가 되죠. 수강명령은 사회 내 처우입니다. 전자발찌도 바깥에 나가서 차는 거죠. 외출 제한도 집에서 나가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자, 사회 내 처우에 해당되는 것은 즉 보호관찰과 연결된 것만 찾아라라는 거예요. 가석방 사회 내 처우 맞죠? 예. 그다음에 기후는 사회 보호관찰은 안 받으니까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받으니까 사회개혁도 보호관찰 안 받죠.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받아요. 외부 통근도 보호관찰 안 받죠. 주말구금은 보호관찰 안 받습니다. 그렇죠. 예, 사회적 처우예요. 그러면 갱생보호는 보호관찰을 받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모두 고른 것이라고 되어 있죠. 사회 내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사회적 처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호관찰은 사회 내 처우니까 사회 내 처우. 그 다음에 외부 통고는 사회적 처우죠. 네. 하나 들어가고 기후도 사회적 처우고 사회봉사는 사회 내 처우. 주말구금은 구금이니까 보호관찰 안 받아요. 그럼 이건 사회적 처우가 됩니다. 갱생보호는 보호관찰 받죠. 부자구 가족 접견은 보호관찰 안 받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처우가 되고요. 가석방은 보호관찰 받죠. 개방교도소는 보호관찰 안 받죠. 예. 전자건식 가택구금은 집에 있는 거니까 보호관찰 받죠. 그러면 여기서 니은 디귿 미음 묘시였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다음에 중간처우제도와 시설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 중독자들이 겪는 구금으로 인한 충격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교도소의 수용이나 출소를 대비하는 시설로 보호관찰 대상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호관찰 하는 사람들도 대상이 되죠. 그래서 사회적 처우, 그래서
교정실의 중간 처우로는 외부 방문, 기후, 외부 통근, 통학제도 등등이 있다. 교도소 출신은 혼란, 불확실성, 스트레스 반응, 감압실, 느낌을 완화한다는 거, 느낌을 완화한다서 감압실입니다. 압력을 덜 느끼게 하는 거죠. 13번 보겠습니다. 중간 초소, 하페이 하우스. 하페이 하우스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교도소에 있으면서 이제 바깥의 중간 초소에서 사회적 훈련을 하는 중간 초소 중에 하나입니다. 석반종 중간 초소가 되죠. 교도소에서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호스텔이라 그래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석방중 중간초, 석방전 중간초소예요.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에 대한 운영의 척발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요 무슨 마약 중독이나 정신질환자들은요 보통 이제 치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건 입소 전에 보통 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입소 전 병원이나 이런 데 치료 과목을 받기 때문에 석방전이 아닙니다. 이건 좀 틀렸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간초소사용 밀양 희망센터는 외부 업체에서 일하고 기숙사에 사감, 지역사회 내에 동네 편의점이 있는데 사감이 있고 기숙사에 들어가는 형태로.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중간초소용은 수용자가 가석방 등 조건 석방이 결정된 후 초기에 여기 가서 있다가 사회적 훈련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됐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규정에 대한 소용을 옳지 않은 것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호관찰과 연결되지 않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교정의 목표는 사회가 범죄자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해주고 사회적 유대를 구축하는 재구축, 즉 지역사회에 녹아들도록 해준다라는 얘기고요.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는 구금 이외의 처벌이 필요하고 감옥 안 보내도 되는 애들은 감옥 보내지 말자. 전통적 교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으로 지역사회의 책임이 요구될 수 있죠. 맞죠? 네. 지역사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니네들이. 교정개혁에 초점하던 인간적 처벌 중진하여 범인 책임을 경감한다. 책임을 경감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거기다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어떤 책임을 느껴야 되냐면 내가 지역사회의 인간관계를 위반했다는 죄책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책임 경감은 전혀 거리가 멉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소송을 옳지 않은 것은 교정수의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범죄 처벌 및 처우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형사제도의 단절이 아니라 지역사회 교정은요 연속성이죠. 연속성이 있어요. 이 연속성이 어떤 거냐면 어떤 범죄자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 세게 처벌을 하게 됩니다. 보호관찰을 하죠. 보호관찰을 했는데 안 되면 집중감시 보호관찰을 하고 전자감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태가 좀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감시나 전자감시 안 하고 단순 보호관찰만 하고 도저히 안 되면 감옥에 넣고 이런 식으로 연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중하 우리 마치 전기담요의 온도나 이런 거 조절하듯이 이게 왔다 갔다 탄력스럽게 움직이는 걸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연속성 3번이고요. 실제로는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켰다는 형사사법망이 확대됐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 바깥에서까지 감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16번 보겠습니다. 전자감시를 조건한 가택구금, 전자감시죠. 집에 있으면 전자발찌 차는 걸 말하는 겁니다. 범죄자 자신의 집에 구금시키고 전자장비 이용하여 범죄를 감시하는 일종의 시설내 처우다. 틀렸죠. 시설내 처우가 아니라 사회 처우입니다. 전자감시는 누가 하냐면 보호관찰관이 하기 때문에 시설내 처우가 틀린 거예요. 사회내 처우가 됩니다. 과잉구금 및 교도소 과밀 수용의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자에 대한 통제 강화나 원격성 처벌의 요구, 전자감시니까 구금비용 절약이라는 경제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형사의 그물망을 확대시킨다는 게 있죠. 부득이하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란 건 뭐예요? 사회봉사나 수학명령을 디렉팅하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민간이 주로 하게 돼요. 그걸 갖다가 이제 민간이 개입하게 된다는 게 이제 형사의 확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처벌 제도, 중간 처벌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금을 하죠. 그 징역. 그 다음에 이거 너무 빡세잖아요. 예, 그 다음에 보호 관찰을 하게 되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금의 효과, 구금형 유용론과 보호 관찰 무용론이 만나면서 이 중간에서 보호 관찰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 자체가 보다 구금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중간 처벌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우라는 것은 중간 처우는 처우에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다면 우리가 중간 처벌은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근데 모리스는요 이제 범죄 처벌에서 중간 처벌제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리스는 강경책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강경책을 하다 보면 과잉구금이 될 수 있고 과밀수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본 거죠. 구금과 보호관찰의 처벌 이분법적 형태도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중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보호관찰의 다양한 활용과 구금형의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이게 틀렸죠. 구금은 무용론이 유용론이 아까 유용론. 네. 구금은 유용하다. 보호관찰은 쓸모가 없다. 그럼 중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번. 쇼크구금이라는 건 병역시행부 같은 경우는 교정 관련 중간 처벌인데 보통 우리가 잠깐 감옥 맛을 보여준 다음에 보호관찰이나 집행유예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18번 보겠습니다. 사인의 처우에 대한 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인의 처우. 사인의 처우니까 시설 처우가 아니란 얘기예요. 감옥에 안 가는 거죠. 배상제도, 돈 물어주는 건 범죄하여금 범죄를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는 거죠.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고 속죄 이빨값 주니까 좋은 거고 사회봉사 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나 소년을 개화해서 이들부터 일정한 여가를 박탈하면서 처벌의 효과. 여가 박탈이라는 게 나오면요, 이건 수강 명령이에요. 사회봉사 명령은요, 무보수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무보수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이건 답은 2번 끝 됐습니다. 여가 박탈이 나왔으니까 강의 듣게 하는 거예요. 집중관시 보호관찰은 보통 조폭이라든지 마약 사범 같은 주 5일제로 감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도 1번 보호관찰은 높고 구금에서 낮은 것으로 집중적인 접촉 관찰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번째, 전자감시 제도는 처벌의 프로그램의 종류라기보다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감시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점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범죄인이 도망간 것 어디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충격구금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충격구금은 뭐냐면 우리가 감옥 맛을 한 3개월 정도 보여준 다음에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겁니다. 불구속 재판만 그렇게 하게 되면 감옥 맛을 전혀 안 받기 때문에 집행유예 받고도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3개월 정도 감옥을 맞게 되면 충격이 제일 큰 거예요. 감옥이 가장 고통이 클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는 감옥 가지 않겠다 해서 사전에 감옥을 보내고 하는 걸 충격구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충격구금의 충격 자체 이 구금 기간이 악풍이 감염될 수 있고 낙인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거지만 외국에서는 많이 합니다. 장기구의 폐해를 해소하고요. 주인들이 구금의 긍정적 효과, 겁을 쫄게 만드는 측면이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구금의 고통이 큰 기간을 구금해서 큰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기간이 길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감옥 갔을 때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도적 의미가 있다. 형의 의미 구금의 일부 장점을 결합하면 보호관찰 결합될 수 없다나 결합돼야 되겠죠. 왜 결합이 돼야 하냐면 이렇게 3개월 감옥 한 달 바로 보호관찰을 합니다. 네. 짧은 기간 동안 구금되지만 악풍이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아까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간 처벌제도에 대한 점은 옳은 건 20번. 중간 처벌제도는 중간 처우에 비해서 사회복귀에 중점을 준 제도이다. 틀렸죠. 중간 처우는 사회복귀라면 처벌은 처벌에 중점을 둔 거예요.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충격구금은 보호관찰 집행 중에 하는 게 아니라 전에 하는 거예요. 전에 실시하는 거예요. 네, 전에. 그 다음에 배상명령 시민이나 교정당국의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집중감시 보호관찰이라는 건 경미범죄 초범죄자에 실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강력범죄.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마약이라든지 조폭사범 같은 애들, 마약이나 조폭사범들에서 원래는 이제 보호관찰 갖고 커버가 안 되는 집중감시 보호관찰을 통해서 이제 자주 관찰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나쁜 친구가 어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1번 보겠습니다. 집중감시 보호관찰 주 5일제 근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자를 물시에 들어갑니다. 구금과 일반적인 보호관찰 사이의 대체 방안으로 대상의 접촉을 자주 합니다. 주 5일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 주 5일.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하에 참여해야 한다. 틀렸죠. 누가 동의하겠어요? 안 하죠.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건 단기간 구금을 처방한다는 건 충격구금을 말하는 거예요. 충격구금. 보호관찰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뭐다 이제 빡세게 좀 하는 거죠. 네. 22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에 모두 부합하는 제도는 시설 수용의 단점을 피할 수 있어요. 그치? 예. 시설 수용의 단점. 그럼 시설 수용의 단점이 아니면 뭐예요? 이거는 뭐 다 맞네요. 임산부 등 특별한 처우. 임산부는 사회봉사 못하죠. 그 다음에 판결 이전이나 형 집행인데 이전에 할 수 있는 건요. 개방처도 판결이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수강명도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 전자감시는요. 보석 전자감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고인이 보석할 때 풀어주면서 전자발치를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결 이전 이후나 둘 다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소거하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가석방과 시설의 초의 종료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